그다음에 제가 한 30년 동안 생물농약, 그러니까 나무나 아니면 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지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해왔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제가 졸업을 식물병이학과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식물병, 그러니까 뭐 세균병이나 바이러스병이나 곰팡이병 이런 쪽에 전문가고 해충은 제가 잘 모르는데 대신 이제 소나무 제선충은 뭐 제선충 이러니까 이제 살충제 분야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그 원래 영어 명칭이 소나무 시드리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저희 식물병리학과에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 제선충병도 한 10년 이상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물농약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생물농약 제품이 아직 개발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직접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생물농약을 개발하자라고 제가 2020 그 공장은 지금 전국에 있습니다. 본사는 강주에 있지만 그 전국에 공장이 있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희 회사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이게 생물농약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그 실제로 생산하고 있구나 현장을 보실 수가 있고요. 왜 생물농약을 해야 되는가는 측면인데요. 사실 농업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현재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을 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을 줄일 수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2억 명 또는 3억 명 정도가 그 기아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학농약이 여러분들 일본에서 실험을 했어요. 화학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농작물의 수확량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작물이 어떤 작물일까요? 좀 사과, 복숭아에는 가수류. 가수류는 거의 100% 수확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나마 수확이 잘 되는 거는 1년차 때 잘 되는 건 벼는 한 60%까지는 됩니다. 근데 벼도 3년 지나가면 빵꾸가 나옵니다. 왜냐면 잡초 때문에 잡초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실험한 거 보면은 가수류는 첫 해에 그냥 100% 아무 수확량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작물들이 뭐 60% 5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화학농약의 기여도는 큰데 문제는 이제 화학농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잔류독성이나 환경오염이나 저항성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꿀벌에 대한 피해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학농약을 대체하는 친환경 농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기업이 그러니까 젠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죠? 뭐 이게 우리나라 글씨도 아닌 거 없고, 이거 우리나라 글씨 아닙니다. 제가 기업 모토로 삼은 게 Just Apply Nature, 그러니까 자연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다. 저희가 생물농약이라는 게 결국은 생물 이러면은 자연에 있는 미생물이나 식물 추출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살포하더라도 얘들은 자연에 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수억 년 동안 자연에 있어 왔기 때문에 무해합니다. 근데 화학농약은 뭐냐면 화학농약 기본적으로 자연에 없는 물질을 인간의 두뇌로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연계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약재를 얘를 뿌렸을 때 자연에서 분해가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학농약이 대신 이제 효과는 좋죠. 효과는 오랫동안 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게 잔류 독성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토로 삼은 게 Just Apply Nature, 자연에 있는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는 생물농약을 이런 모토로 가지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젠 바이오텍을 짰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에 똑같은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는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보니까 1월 달에 설립이 됐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아마 제누어리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래갖고 제가 153이라는 숫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하는 게 친환경 병해충 관리 기술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효 공정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저희 공장에 한번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발효 시설이나 생산 시설을 잘 해놨어요. 기업도 올해부터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를 저희한테 이제 일부를 맡겼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개발 서비스는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의사분들이 어떤 뭐 병이 났는데 동정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주는데 지금은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무료로 그냥 서로 이렇게 관계를 쌓기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층에 만약에 어떤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외국에서 효과 있다고 하더라도 오면 저희가 효과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일부 정부 기관, 뭐 국립농업과관이나 이런 데서 효과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어요. 일부는. 물론 거기도 잘해요. 거기도 잘하지만 거기 못하는 것들 저희가 해주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저희는 또 물질에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질을 만약에 자기들이 동정 못한다면 저희가 해줍니다. 그건 돈을 받고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연구기관도 많이 들고 재료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려는 목적이 저희들인 거고요. 저는 뭐 백그라운드 서울대학 S대학교에서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도 한 217편, 어제부로 218편 됐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영어로 된 논문이고, BSCI는 이제 국내 논문 뭐 이렇게 해서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여기 있는 제품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서 파반농이나 뭐 지금은 없었지만 고려바이오, 그린바이오텍 이런 데서 기술 이전을 했지만 그분들이 국내에는 판매를 하지만 외국 수출까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학자로서 뭐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외국에 있는 제품은 많이 들어오는데 한국의 제품이 못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제 자랑인 것 같지만 제가 그래도 명색의 논문을 많이 써가지고 외국에서는 뭐 탑 1%에 들어가는 연구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이런 제품이 하나도 안 나가서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해보자 그래서 이제 창업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화학농약과 미생물농약을 저희 직원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예쁘게 해놨는데요. 화학농약은 아무래도 작용 속도라든가 작용 편의성, 뭐 사용할 때는 엄청 유리하죠. 유리하지만 저항성 관리, 이 저항성 관리 아시죠? 화학농약은 대부분 단일 물질이거든요. 단일 물질인데 이 단일 물질이 만약에 병원균을 줄인다면 또 타겟, 목표로 하는 지점도 다 대부분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병원균도 이제 살아 버텨야 되니까 병원균도 진화하거든요. 진화하면 금방 고기가 바뀌어버리면 이 약효가 떨어져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약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양을 많이 쓴다든가 뭐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데 생물농약은 그에 비해서 저항성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저항성이 보고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 워낙 이제 좋죠. 그 다음에 안전하죠. 그렇지만 다만 좀 불편합니다.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생물농약은 화학농약에 비해서 이렇게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약효가 멀고 눈에 확 뜨게 확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또 예방적으로 또 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친다는 거는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편의성도 부족하고 작용 속도가 아무래도 늦습니다. 좀 늦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친환경 농업, 우리나라 이제 잘 살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는 국력을 가진 나라는 사실 화학농약보다 생물농약이 더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생물농약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 친화적으로 수목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기술을 이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수목 관리가 돼야 된다. 사실 지금 소나무 저선충 방지하는 방법 보면 살충제, 살선충제를 수간 주입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가 죽은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방법이 효과적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약제비도 약제비지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하나가 사람이 접근이 안 되는 고산지대나 험악지대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광범위한 지역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특히 그 살린다고 해서는 절대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수관주입을 많이 하면 나무가 나중에는 이 수관주입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관주입 때 나온 상처로 인해서 그냥 막혀서 죽는 나무가 많아요. 그런 나무가 많아서 2016년에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소나무 재선충 역사가 한 80년 빠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미 수관주입 낙제는 차선이 돼야지 이게 온리원 한 가지 방법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냥 나무 세월이 지나면 이제 고령의 나무들이 그냥 죽어가요. 그래서 그건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방법을 하려면 결국 뭐냐면 환경에 역정이 없어서 무리한 농약을 계속 강보미한 지역을 살포함으로써 효과가 있어 점점 이렇게 발병을 낮추는 거, 숫자를 낮추는 게 지속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현재 방법은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잘해오긴 했지만 기후가 온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면서 확확 번지니까 지금 그 방법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법, 이 분명히 한 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들 방법이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미생물론의 장점은 뭐 이거 다 아시는 거죠, 그죠? 환경이 인체 안정하고 저항성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생태계 보존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생물 효과가 느리고 약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미생물론에 이렇게 개발한 이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화학농약으로 방제가 안 되는 그런 걸 중심으로 일단 했어요. 왜냐하면 화학농약으로 방제가 잘 되는 게 사실은 뭐 곰팡이병, 이런 뭐 흰가루병이나 뭐 잿빛곰팡이병 이런 것들은 화학농약이 워낙 많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화학농약으로 방제가 안 되는 게 뭐냐? 조금 전에 했던 소나무 재선충병, 이거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뭐 배워내거나 아니면 선충제 수관주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수관주입은 너무 인건비가 비싸고 제한되고 그리고 나중에 반복적으로 하면 소나무가 그냥 죽어. 그냥 일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가수 화상병도 보면은 세균병은 보면은 화학농약이 몇 개 안 돼요. 항생제가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스트로마이신, 옥솔리닉 애시드, 그 다음에 동화물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바리다마신 끼면 한 5가지 되죠. 근데 소수다 보니까 또 세균은 곰팡이에 비해서 훨씬 빨리 저항성이 생겨요.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제가 상당히 저항성이 있어서 방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생물 농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직접 주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관과 사용 방법이 까다롭지 않나. 보통 미생물 농약을 하면 액체 상태로 만들면 보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가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제품 만든 거 보면 대부분 다 파우더 형태, 분말 형태는 입제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제품은 요 두 가지 제품이 액제거든요. 액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젠닥터원 에버백신을 소나무 재선충으로 방지하려고 보니까 이게 항공사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드론이나 헬리콥터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분말 형태면 안 돼요. 그 제형이. 그래서 저희가 액상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유통기간에 수출하려면 유통기간이 최소 3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3년이 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비교적 덴자톤 에버백신은 3년짜리 만드는데 쉬웠는데 왜냐하면 그 미생물이 튼튼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근데 6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액체를 만드니까 6개월도 안 갔어요. 6개월 되면 다 죽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계속 튼튼한 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은 3년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출도 추진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D와 저건 입제고 저쪽에 있는 그 올라갈 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방을 죽이는 건데 흰불나방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분말로 돼 있어서 또 3년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그 가지수를 얘기한 건데 젠닥톤 에버백신은 저게 처음에는 이제 소나무 재선충 방제용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저거는 이제 미생물입니다. 바실러스 서툴리스라고 저게 돼 있는데 저게 여러분 그 청국장 많이 드시죠? 저도 청국장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금에 살고 있는데 저금에 진짜 맛있는 청국장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청국장이 그 콩을 갖다가 이렇게 30도에 들여 오랫동안 두면 이제 끈적끈적한 게 생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대부분 저 바실러스 균이, 바실러스 서투리스. 그래서 그런 균이기 때문에 전혀 GRAS.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그런 기생입니다.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다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뭐 어떤 분은 공부 잘하고 어떤 분은 뭐 공부 잘하고 달리기 잘하고 수영 잘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실러스 서투리스 균도 한 2,000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스크린했는데 소나무의 면역력을 가장 잘 높이면서 하는 그걸 이제 저희가 유도 전신 저항성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냐면 미생물이 소나무에 닿으면 유도 저항성을 유도해요. 근데 그 저항성이 어떤 저항성이냐면 전체가 다 저항성을 띠게 돼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이 바이러스를 해결한 거는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 해결했잖아요. 다 백신 주사 맞으셨잖아요. 그죠?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근데 백신을 어디다 맞아요? 여기다 맞잖아요. 여기다 맞지만 생체 내에 전체적으로 항체가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이나 코로 들어와도 저희가 침투해와도 면역력이 생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식물체에도 유도 전신 저항성 아니면 뭐 전신 획적 저항성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나무의 일부분만 맞아도 저항성을 전체적으로 띠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장 잘하는 놈을 저희가 선발했고 그거를 우리나라 일본에서 특허 등록됐고요. 미국, 중국, 유럽, 멕시코 등에는 지금 심사 중에 있어요. 그리고 화학농약과 혼용이나 고요사고 가능하고요. 유통기간 3년 가고요. 저희가 사실 실험실에 둔 거는 지금 4년이 돼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4년이 돼도. 그리고 발병 전에 처리하면 좋다. 얘는 왜 그러냐면 소나무 재선충은 솔쇠마늘소나 북방솔쇠마늘소가 5월달부터 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개들이 활동하기 전에 5월 초라고 하면 한 3월이나 4월 달에 한 4주 간격으로 2번 미리 치라고 해요. 우리 주사도 보면 백신 주사 2번 맞잖아요. 저희도 실험해보니까 소나무 가지고 작은 묘를 가지고 해보니까 접종하기 전에 1주 간격으로 2번. 이거는 이제 유효가 작으니까 1주 간격이고요. 현장에 나오는 저희가 한 달 간격으로 딱 2번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체나 동물체나 다 부스팅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접종한 거는 처음에 시그널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 높이는 거거든요. 부스팅 효과라고 하는데 그 식물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물에 대해 봤더니 화학농약으로 방제가 안 되는 어떤 바이러스병이라든가 아니면 세균병이라든가 아니면 토양에 있는 진균병, 예를 들어서 인삼 뿌리 썩은 병 이거는 화학농약으로 방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약재를 갖고 인삼 특작부에 가서 실험을 해보니까 효과가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해서 토양에 있는 병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젠닥터3는 젠닥터1이 액제인데 얘는 입제로 만들었어요. 농민한테 저희들이 액제를 주니까 토양에도 칠 수 있는 입제를 좀 만들라. 특히 인삼의 경우는 연작지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휴경 관리 들어가는데 그때 이걸 뿌립니다. 한 2년 동안 그 관리를 하거든요. 그때 뿌릴 수 있는 걸 좀 달라 만들라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올해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거고요. 젠닥터4는 요거는 이제 벚나무 구멍병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국립생물자원관 과제를 5년간 수행하면서 벚나무를 봤더니 벚나무 구멍병이 사실은 저기 어디죠? 전주 군산까지는 엄청 많이 나는데 그 이북 지방은 잘 안 나요. 대전만 해도 구멍병 많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벚나무 구멍병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갈색무늬 구멍병하고 일반 세균성 구멍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남쪽을 보니까 주로 곰팡이병이 아니라 세균병이 대부분이에요. 세균병.
그래서 아무래도 온도가 좀 따뜻하고 이러던가 세균의 병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더니 또 어떤 지역에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 병이 많이 나는 지역이 하천변이라든가 고속도로 도로가 있으면 차가 쌩쌩 지나가는 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나요. 왜냐면 바람이 계속 나고 그 다음에 뭐 바람이 세니까 거기 상처가 나거든요. 그래서 병균이 많이 퍼지는데 예를 들어서 구례 같은 데 가면 하천이 이렇게 있고 하천면에 그 인도가 있거든요.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강변에 있는 이쪽 라인이 이 반대편에 있는 것보다 훨씬 병이 빨리 와요. 빨리 오고 심해요. 근데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세균입니다. 세균의 예문인데 또 벚나무 경우 이 병이 많이 나는 이유가 벚나무에 거름 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벚나무 보면 어떤 데면 가로수 하면은 잎이 떨어져도 깨끗이 다 청소해 가요. 그리고 거름은 또 아무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벚나무의 이 생육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일부러 4종 복합 비료로 만들었거든요. 옆면 시비하게. 그래서 시비하면서 비료 성분도 주고 그 다음에 세균병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미생물 대사상도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동에 실험하게 심리 벚꽃을 실험하다 보니까 벚나무가 아무리 밑에서 싸도 벚나무가 너무 크니까 위에까지 안 닿아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서까지 밑에는 약을 많이 묻어서 그나마 효과가 있을 텐데 위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도저항성 물질을 면역 증진 물질 같이 넣어놨어요. 이게 젠닥터 원에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 물질 같이 넣어놓으니까 어떤 약재가 밑에 안 맞더라도 위에는 그 유도장성이 발현돼서 거기도 효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가을에 잎이 늦게 떨어져요. 구례 같은 데는 약재 처리하고 이럴 때는 한 8월 말이나 9월 초전에 다 떨어지거든요. 워낙 심해서. 근데 하동 같은 데 심리벚꽃기는 그래도 관리가 잘 돼가지고 거기는 한 10월, 11월 달 돼도 단풍이 쫙 져요. 예쁘게.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거고요. 이 젠닥터 섹스는 젠닥터 1하고 비교가 되는데 1은 면역력을 높이는 거고요. 섹스는 직접 균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젠닥터 4에서 이 미생물을 병균을 죽이는 이 항균 물질을 여기서 가져요. 여기서 가져왔는데 얘도 그냥 하동에서 나온 게 뭐냐면 하동에서 이거를 뿌리려고 해도 하동에는 유기농하는 녹차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사전 복합 비료를 그냥 뿌려서 만약에 이게 녹차한테 넘어가면 이게 유기농하는데 재배가 안 되니까 유기농업자재를 만들어주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기농업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균병 전문 약재로 균을 직접 죽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만드는 거고요. 요거는 요새 이제 가로수에 많이 문제되는 게 미국 흰불나방이 많이 문제되잖아요. 흰불나방이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 BT균이라고 들어보시죠? BT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요거는 일반 BT균하고 좀 다른데 이게 서울대학교 재현우 교수가 개발한 기술이거든요. 제 친구이긴 한데 그 교수가 개발한 게 뭐냐면 기존의 BT균은 예를 들어서 나방류 중에 좀 작은 거 배추점 나방류 이런 거하고 큰 나방류가 있는데 크루스타키 타입하고 아이자와의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크루스타키는 작은 나방을 잘 죽이고 아이자와는 큰 나방을 잘 죽이는데 얘는 크루스타키 타입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다 잘 죽여요. 그 선발할 때 재현우 교수가 거의 30년을 이 BT균만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큰 나방과 작은 나방을 동시에 잘 죽이는 나방을 그 균을 선발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했고, 요거는 농림축산부에서 2024년도에 신기술 인증받았어요. 신기술 인증받았고, 지금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선정되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저희가 서류는 이제 심사는 다 끝났고, 서류가 들어가서 아마 6월 말에 지금 전문위회가 열려서 해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면 저희가 이제 혁신제품입니다. 조달청에.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제품들 약간 지겨우시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30만 내지 100만 본의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감염되면 대부분 고사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식물병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제 방법은 꿀벌에 대한 독성과 낮은 약효성, 높은 인건비와 제한된 적용 범위, 그리고 고산지대와 험한지대에서는 방제 진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젠153 바이오텍은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지할 수 있는 미생물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젠닥터1 에버백신은 1,500개 이상의 세균 균주에서 선발한 국내 자생 미생물 균주로 개발한 병해충 예방제 여기는 1,500개 가지에 살포를 위한 실수를 최적의 액상 소화제로 개발되었습니다. 젠닥터1 에버백신은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며 소나무에 침투하면 소나무의 저항성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유도합니다. 특히 리그닌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하여 리그닌이 세포벽 밖에 축적됩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하기 전에 리그닌이 세포벽 밖에 축적되면 후에 소나무 재선충이 침입하더라도 소나무 재선충의 증식과 이동을 억제시켜 소나무의 고사를 방지합니다. 만약 죽은 소나무 한 그루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이 5그루의 소나무를 감염시켜 죽이고 죽은 소나무의 80%가 제거된다고 가정해보면 약재를 처리한 구역은 30년 후에도 100그루 정도만 고사하게 됩니다. 젠닥터1 에버백신은 2021년 포장 약효 및 약해 시험을 통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방제력을 검증받았으며 2022년 7월에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유기농업자재 효능 효과 표시로 안정성과 효능을 보증받았습니다. 또한 소나무뿐만 아니라 기존 농약 솔루션으로 해결하지 못한 토양 전염병, 항생제 내성 세균병, 식물 바이러스병 등의 활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젠153 바이오텍은 Save the Earth and the World by Our Bio-Resource Solution이라는 기업 미션으로 미래에도 안전한 식품, 아름다운 자연, 건강한 미래를 지켜나가는 글로벌 그린바이오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Just apply nature. 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용 비진도에서는 11월 달에 치고 있어요. 왜 치냐면 겨울 가뭄으로 소나무가 죽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봄에 여러분들 가서 소나무 죽으면 많이 죽잖아요. 많이 죽는데 가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1월 달, 2월 달에 보통 죽은 나무를 많이 제거하는데 3월 달, 4월 달 가면 또 죽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비진도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은 소나무를 봄에 채취해 보면 소나무 재선충 검출률이 한 40% 이내 안쪽이에요. 나머지 다 말라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보면은 특히 섬해 같은 경우는 겨울 이렇게 경사가 심한 데는 겨울 가뭄이 좀 심할 때는 그냥 말라 죽어요. 그래서 거기는 12월 달에 저희 학생을 쳤는데 저희가 이제 가뭄 대상 효과도 있어요. 조금 전에 데이터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비진도도 국립공원이 있고 이제 사립 개인 땅이 있잖아요.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친대와 안 친대가. 이거 확실히 차이가 나서 그다음부터 거기는 이제 11월 달에 치거든요. 그런 게 있고 소나무 재선충 외에 저희가 이제 인삼 뿔떡물병, 그다음에 배 거북별 물병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현장에 갔더니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엄청 잘 나와요. 근데 바이러스는 화학농약 약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그래서 바이러스병을 예방하려면 그냥 저항성 품종을 쓰거나 아니면 매개충, 진딧물이나 담배가루이나 이런 걸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충제를 잘 쳐야 돼요. 근데 한번 감염된 바이러스가 있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약재를 치니까 일주일간적으로 이따 보여드릴게요. 고추, 수박, 참외 이런 거 다 해갖고 저희 약재를 쳐보면 기존에 감염됐던 조직은 그대로 있는데 식물체는 좋은 게 사람은 뭐 일단 태어날 때부터 여기가 사지가 다 생기면 새로 자라진 않잖아요. 손이 잘렸다 해서 손이 새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수록 새로 자라는 게 아니는데 식물은 꽃은 계속 새로운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와요. 근데 저희 약재를 치면
새로 나온 잎과 줄기는 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치료제거든요, 일종의. 그렇게 치기가, 물론 예방적으로 치면 가장 좋긴 하지만 치료 효과도 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요건 이제 소나무 재선축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죠. 지금 요건 거의 하고 있지 않지만 화학 살충제를 살펴갖고 우리나라도 한동안 살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꿀벌에 대한 이슈가 계속 터지고, 그다음 PLS라고 해서 농작물에 이제 등록되지 않은 약재가 막 검출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살선충제 수관주의나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있죠. 인건비가 많이 들고 강풍도 이제 어렵고 그래서 저걸 하기 위해서 저희 약재 저렇게 친환경적이고 항호살포 가능하고 무독성이 해야 된다. 아까 거기도 나왔지만 저희 약재 기작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논문을 좋은 논문 냈어요. 작년에 12월 달에. 이게 뭐였냐면 한 10년 연구학을 저희 한 번 냈거든요. 저희 미생물을 처리하면 여기도 나왔지만 동영상 나왔지만 식물체 면역 반응때 그중에 특히 여기 유전자 많죠, 그죠? 유전자 얘들이 다 식물의 유도자원성 면역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다 떠요. 그 중에서도 이 리그닌 생화합성 관련된 유전자들이 많이 떠요. 근데 리그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세포벽이 있잖아요. 세포벽이 두꺼워지고 튼튼해져요. 그러면은 소나무 재선충 원래 침입 기작이 어떻게 되냐면 가지 통해서 솔제바이러스가 먹으면 소나무 재선충이 들어갔다가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고 그 지제부 쪽으로 가거든요. 가가지고 얘들이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증식을 하는데 그 거기 있는 세포에서 세포를 죽여 영양분을 빨아먹으니까 그걸 죽여요. 그걸 죽이고 그 다음에 영양분한테 그 죽이려면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논문에서 밝힌 게 뭐냐면 리그닌 생합성 관련된 중간 물질이 또 선충을 직접 죽이게 돼요. 그런 걸 저희가 기작을 밝혀서 작년에 저희가 엄청 좋은 국제전을 치렀거든요.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뉴스 구글이나 네이버 뒤져보면 그 관련된 논문이나 기사가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할 때 여기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뭐 가제에서는 1,500개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2,000개 이상 되는 거를 이렇게 다 저희가 스크린을 해서 소나무 유묘 가지고도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저예요. 여기 저희 대학원 학생. 요게 사천에 있는 소나무 밭인데요. 이 소나무를 저희가 울산에 있는 소나무를 200그루를 온톤 트럭으로 4트럭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진짜 심었어요. 저희 대학원생 10명, 그 다음에 인부 저희가 하루 10명, 20명에서 심어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거 가지고 실험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실험했고 여기 실험한 거 나오고요. 여기서 다 검증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남부산림과학연구소의 산에다가 30년생 소나무 가지고 실험했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탑차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이제 직접 올라가서 이제 약재 치는 거 보고 있고요. 여기 무민일기로 약재 치는 거고요. 이때 실험한 결과가 방제가가 73% 나왔어요. 여기 이제 논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처리하면 이런 물질, 이 물질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그닌 생합성 관련된 물질인데 얘가 이제 죽여요. 그래서 선충 이동하고 증식을 억제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병이 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만 실험한 게 아니라 저희가 유기농업 자재로 다행인 거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소나무가 송화가루를 사람이 먹으니까 유기농업 자재의 대상이 돼요. 벚나무는 안 돼요. 벚나무 구멍병이 아무리 효과 있어서 우리가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하려고 해도 열매는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기농업 자재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송화가루를 먹으니까 다행히 대상이 돼가지고 저희가 농진청하고 산림과학하고 다 시험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모르는 회사에서 실험한 거예요. 또 거기도 한 70% 효과가 나왔죠. 국립공원은 환경부 관할이에요. 환경부 관할에서 저희랑 이제 같이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 이제 소나무에 대한 실험한 게 쭉 나오고요. 70% 이상 나오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몇 년 동안 해보면 아까 보면 2020년, 21년, 23년 한 70%, 77%가 이거는 뭐냐면 일반 소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빨간 소나무, 적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곰솔, 해송의 경우는 한 50%에서 60% 나와요. 좀 효과가 떨어져요. 그거는 왜냐하면 곰솔이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 더 감수성이에요. 뭐냐면 소나무 제선증 병이 더 잘 나요. 약해요. 그러니까 약해서 저희가 방제가도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2024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조합제가 수관주의 약제거든요. 살전중제. 걔보다 저희께 46%더 우산 효과가 있어요. 저 실험 어떻게 했냐면 국립공원 내에 있는 거를 가운데는 저희가 저희 약제를 뿌리고요. 그 주변에 있는 데다가 약제가 저희 약제 안 맞는 데를 수관집을 국립공원에서 한 거예요. 국립공원에서 옮겨가지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무작위로 100개씩 번호를 붙였어요. 무작위로 100개를 붙인 다음에 병이 나는 걸 보고서 나중에 평가받을 때 저희께 효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실험한 사진들을 저희가 보여주고요. 또 하나 저희 약제 장점이 뭐냐면 이거는 저희가 산림과학이랑 같이 하는 일인데 요때 2020년 12월 달은 저희하고 산림과학하고 같이 실험할 때거든요. 여기 보면 하이에 있는 가지는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죠? 이때는 접종해서 실험한 거예요. 접종해서 인위적으로. 접종을 해서 하이에 이렇게 죽었는데 이게 한 40% 죽었다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8월 때 갔더니 위에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정단 부위 가운데가 위에 죽은 거는 그냥 죽어요. 근데 밑에 가지가 죽은 것들은 살아나요. 우리 약제 침내는. 그런데 무철이고는 저 정도이면 그 다음에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저희 약제 침대는 회복을 하는데 무철이고는 죽어요. 그래서 그런 회복력도 저기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 이거는 저희가 여기 실험할 때도 2023년, 2024년 실험할 때도 저희가 11월 달에 가서 한번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가서 측정 2번 하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에 저희 학교 피해본 주수가 이렇게 뭐 100% 완전 죽은 것도 있고 뭐 40%, 30% 죽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5월 달에 가면 40%, 30% 죽은 건 다 살아나요. 그래서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제가가 올라가요, 오히려. 근데 무철익은 더 죽으니까 떨어지고, 그래서 방제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하긴 한 거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자체나 이런 데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제품이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수관지입과 죽은 소나무 제거할 때 비교하면 저희들이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하니까 이거 좀 써봐라. 그래갖고 저희가 지자체 처음. 그다음에 이게 가뭄에 대한 거거든요. 가뭄에 대해서 곰돌 가지고 저희 실험을 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약을 저희 걸 치고 일주일 간격으로 2번 치고 그다음에 물을 안 줬어요. 물을 안 주면 양쪽이 이제 말라 죽잖아요, 그죠? 말라 죽으면 저희가 이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죽는지. 그러면 저희가 한 40% 정도. 그러니까 저희 것도 계속 물 안 주면 죽어요. 그 죽지만 요거를 40% 차이 나는 거는 사실 전자에서 엄청 큰 거거든요. 왜냐면 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거는 약을 안 친 거는 딱 죽는데 얘는 살아나는 그런 그게 많은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약한 거 있는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유도장성이 있어서 명예증에 효과 있는 거는 요거 이제 가뭄 이런 걸로 저희가 이제 비생물학적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똑같이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은 다른 데 많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걸 당연히 예상했죠. 그렇고 실제로 비진도는 2대1 근거로 계속 11월달 치고 있어요. 요 약자는 2022년 7월달에 저희가 유기농업자한테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도 유기농업자한테 공시돼 있어요. 요거를 갖다 저희가 이제 수관주입하는 약자랑 비교해봤더니 수관주입하는 데는 보통 10여 탄 한 2,1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약자는 한 650만 원 드론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무인 헬기 비용이. 그래서 비교해보면 한 3분의 1 정도 저희가 이제 훨씬 저렴하죠. 대표님, 예. 질문 드려도 됩니까? 예. 좀 전에 가뭄 효과에 대한 기작이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물 효과의 기장은 얘가 저희 약재를 치면 가물을 잴 때 기공을 빨리 닫아요. 빨리 닫아갖고 물 증산을 안 시켜요.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약재를 치면 잔뿌리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는 기공을 빨리 닫게 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잔뿌리 맞아서 두 가지가 병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면역 기능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낸 건데, 저희 약제를 치면 이렇게 면역 기능이 생기고 유전자도 발현되고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유도 전신 저항성, 전신 획득 저항성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걸 자세한 건 제가 피할게요, 설명을. 둘 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저런 약이 항암약이 하나 있어요. 근데 쟤는 미리 치면 유도 저항성한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고농도로 처리하는 식물체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면역에 필요한 그런 물질이나 이런 거를 항상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 생육이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재선증이 딱 오는 순간 무기를 확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할 땐 잘 자라요. 잘 자라다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프라이밍, 영어로 프라이밍이라고 그러니까 폭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시그널, 병원에 딱 왔을 때 준비된 걸 확 발견하는 거예요.